그다음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예, 개화기는 이제 열개자에 될 화자. 열게 되었다. 뭘 열었냐? 외국 스포츠를 영국과 미국 등에서 조직화된 이제 스포츠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개혁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종목 위주로 보면 되고, 우리 근대에서 우리 독일 했고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영국, 미국 했는데 네, 스포츠가 먼저입니까? 체조가 먼저입니까? 근대에서 체조가 먼저였죠. 체조, 민족주의 체조가 먼저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체조가 이제 학교에서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 스포츠가 자리를 잡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체조가 먼저 자리 잡는다는 건 국가 위기라는 뜻입니다. 국가 위기가 된다. 전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야 열어 해가지고 개화하게 됩니다. 열었죠. 뚜껑 열었죠. 그래서 개화합니다. 열개자 해가지고 열어 해가지고 그래 연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요 사건 계기가 조선 고종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요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불평조약. 그래서 세 군데 열었다는 거죠.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세 군데 딱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인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뭐 원산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일본이 이쪽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기가 있죠. 그 개항한 곳에 보면 누가 설치고 다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칼총 들고 설치고 다닌 거지. 조폭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그 지역에서 부산 동네, 부산 옆에죠. 동네거든, 동네. 예. 부산하고 그 다음에 원산 이쪽에다가 우리도 양성해야 된다. 우리도 힘 있는 사람 무사들 양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예학교 동네에서 먼저 있었고 일찍이 그거를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산 학사가 무과를 무예반을 이렇게 도입했죠. 예. 그래서 설치고 다니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전문적으로 이제 양성해야겠다. 무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겠다. 육군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든 거지. 태동은 이제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예. 어디에서 개항한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예. 꿈틀거렸다. 태아처럼 꿈틀거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회에서 이렇게 뭐 3일천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수용기를 보면은 일단 이 말 뜻을 이제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이라는 건 그래서 기독교계 사립학교하고 관립학교 해서 이게 영국에서 저기 뭐 강건한 기독교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이제 YMCA가 있었고 그 영국과 미국은 계속 이제 그 선교 사들을 다 보내는 거지. 계속 전국 각지에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파. 그래서 먼저 보내는 게 이제 종교와 어떤 그런 걸로 보내면서 그쪽 상황도 잘 살피고 장기적으로 식민지 시킬 수도 있고 복음도 전파하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용기가 됩니다. 수용기.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 해서 종교를 뿌리내린다. 종교를 뿌리내린다. 체조 과목을 편성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불교를 가지고 이제 막 이게 뭐 여러 지역 뭐 동남아시아 어디 다 보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저기 뭐 한국 내에서 그냥 활동을 하면서 한국 어려운 사람들 구하면 되지. 뭐하러 저기 뭐 아프리카 저기 뭐 이게 저 멀리 보내느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 종교를 전파를 널리 해가지고 이제 크게 세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그게 빨랐다는 거고. 그래서 과외 활동으로 서구 스포츠를 이제 수용하는 거지. 예.
정규 과목으로는 체조가 먼저 자리를 잡는다. 체조. 그러니까 체조라는 건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열악했기 때문에 뭔가 도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체조잖아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그 체육구락부. 그래서 지금 우리 체조할 때 뭐 준비물 있어요? 체조 수업 체조 배우잖아요. 준비물 있어요? 몸뚱아리만 가면 되죠? 잘 만든 몸뚱아리만 가면 돼. 몸뚱아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체조는 못 합니다. 그냥 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근데 스포츠 하려면은 뭐가 많이 필요하죠. 사야 되고 돈도 들고, 예. 오리발도 필요하고, 그쵸? 오리발도 필요하고, 뭐 수경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 스포츠는. 그래서 이제 클럽 구락부가 활성화되었다. 스포츠를 하면서 여가로. 그래서 수용기 때는 이제 먼저 미션 스쿨 해가지고 임무를 띄고 복음 전파라는 임무, 미션을 가지고 배제 이와 경신 이렇게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고종이 이 체육이 중요하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반들은 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경거망동하다. 어디 촐싹거리냐, 뛰어다니냐. 특히 여자분들은 더 보폭도 한 장 이상 못 갑니다. 이렇게. 예. 큰 발작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소문나. 경거망동하다고. 시집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위에 왕들은 더 안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고 영국은 1500년도부터 투더 시대부터 스포츠 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막 활동적으로 스포츠도 하고 건강하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 이게 아래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에 고종이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교육 입구조사에서 이 세 가지 다 중요하다. 소학교와 고등과 과목의 체조를 편성해라. 그리고 초동 이제 교육을 확장시켜서 사범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대를 만들었대. 교대 서울에 한성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외교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약한데 막 프랑스 선교사 뭐 영국 뭐 이런 외국의 어떤 힘 있는 나라와 소통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쪽 나라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관에서 외국어 학교가 필요했다. 그리고 1890년에 이제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화료에. 그리고 그 운동회를 통해 가지고 애국심이 고취되고 전국에 퍼지면서 이렇게 스포츠가 운동회가 활성화되었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뭐 외교권이나 이런 게 박탈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되는. 처음에는 이제 항구만 열어줬다가 나중에는 아예 외교권까지 박탈당한 형태가 되죠. 그 다음 정립기에는 자리를 잡는 게 정립입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딱 자리를 잡혀가지고 이제 유희, 학교 체조, 병식 체조가 필수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이 학교 체조, 병식 체조, 유희가. 학교 체조라는 건 이제 약간 이제 스웨덴 체조, 과학, 스웨덴 체조, 스웨덴 체조가 된다. 그래서 정립기에는 이제 돈을 적립하면은 유학병 걸려요. 유희, 학교, 병식 체조, 유학병.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점점 병식 체조 중심으로 하려는 게 이게 세계대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계속 군인이 필요한 거지. 일본 군인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합운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소규모 운동회가 점점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국 규모의 운동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민족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일단 근대체육 태동기 때 무예학교하고 원산학사가 있는데 이때 무예체육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뭐 무예체육은 그냥 조선 고려시대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사실. 의미 있는 게 없어. 그 옛날 얘기지. 아직도. 그래서
그나마 이제 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의미지 그냥 이미 늦었죠. 그래서 무협전 편전 이런 거 많이 하고 아직도 활 쏘고 이때가 뭐 총포 쏘고 이게 난리 칠 텐데 아직도 활 쏘기 하고 있고 골치 아픈 거죠. 무예 동네 무예 학교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동네 학교에도 이제 흔적은 기록은 잘 없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산항 개항과 더불어 이때는 지명이 부산 따로 동네 따로였는데 지금은 부산에 흡수됐거든요. 동네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네라는 지역과 부산은 별개였어요. 그래서 부산 옆에 있었죠. 그래서 부산 동네 무예학교가 최초의 근대학교라고 알려졌는데 하여간 그다음 근대체육 수용기 때가 중요하죠. 정규 교육 과정에 체조가 편성이 되고 과외 활동으로 클럽 활동으로 이제 서구 스포츠가 도입이 되었다. 정규는 체조다. 그래서 기독교계 선교 계열 학교의 체육이 그래서 스포츠 도입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가 최초로 설립을 했다. 아펜젤러가. 그래서 당시 체육이 정규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외 활동으로 야구, 축구, 정구, 농구, 서구 스포츠를 많이 했다는 거지. 아펜젤러가. 그래서 애들 패니까 애들이 체육 시간에 배째 체육은 없어. 체육은 없는데 과외 활동으로 했다는 거지. 아펜젤러가. 그래서 보통 이 사람 이름이 꼭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꼭 나온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자꾸 패니까 배제라고 버티는 거죠. 배제. 그 다음에 이제 경신학당이 있습니다. 경신학당 또는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하는데 1886년 언더우드가 정동 자택에 설립한 것으로 오늘날 경신중 경신고등학교 전신이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당은 뭐 여기 했는데 오후에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오후에 오락이라는 이 지도사 문제로 나왔죠. 30분간 체조 시간이 배정되었다. 30분간 체조 시간이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그어 있는 건 거의 다 뭐 지도사 문제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조가 정식 교과 과목에 편성이 되었다.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언더우드. 그래서 이런 걸 연상시키는 바닥에 언더우드 체육관 바닥이 우드로 나무 패턴으로 있으니까 체조한다. 애들이 체조한다. 오락 언더우드 오락. 그래서 경신 연결했는데 그래서 기록 경신을 못한다. 왜? 바닥이 이제 우드라 가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따갑고 미끄러워 가지고 기록 경신 종목은 못하고 체조만 한다. 경신학교입니다. 경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1880년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크랜턴.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이 실시되었다. 1880년.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의 어떤 체육과가 개설되었죠. 또 여기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여자가 많이 배제된 성차별이 심했는데 이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이 이 성차별 여권에 대한 어떤 의식이 강했네요. 강해가지고 체육과도 최초로 제일 먼저 설립되고 하여간 체조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스크래치 나도록 랜턴 비치니까 랜턴 딱 비쳤는데 이 드러내면서 화를 내고 있다. 이화. 랜턴 딱 비치면 사람이 화가 나죠. 잘 자고 있는데 랜턴 딱 비춰봐요. 활짝 웃어요? 화납니다. 이화. 이렇게. 그 다음에 공립학교, 관공립학교. 관은 이제 나라고 공립은 지방 같은데 지방정부. 공립.
지금 국공립이죠. 국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 국공립인데. 그래서 관공립학교에서는 근대적인 교육과 체육이 실시되었고 교육 입국 조서가 또는 교육 조서라고 하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그 임금의 명령이 조서입니다. 조서. 그래서 덕양, 지양, 채양이 포함됐다. 채양이. 예. 그래서 이황도 이제 이 체육의 개념 양생이라고 했죠. 양생. 양을 이제 이때는 많이 썼네요. 채양. 그 교육조사가 발표된 체육은 체조라는 명칭으로 소학교와 고등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됐다 해서 이 체조가 답이었죠. 체조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규칙 대강 해가지고 소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의 옛말입니다. 소학교가 초등교육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초등학교와 관련된 이 법령을 내렸습니다. 체조를 통해서 애들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심상과 고등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역시 체조 편성되었고 그 다음 병식체조 중심이었다. 그 체조가 병식체조. 이미 지금 나라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뒤늦게 이제 체조를 하면서 군사훈련 기초체력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한 2-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우크라이나 교훈을 삼아야 돼. 우크라이나 힘이 강해야 돼. 그다음 한성사범학교입니다. 한성은 옛날 서울 한성입니다. 한성. 한양 또는 한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 교원 양성 한성사범학교 초등 이제 교사들 많이 만들려고 그래서 사범학교 체육교육은 한성사범학교 교칙에서 역시 보통체조와 병식체조. 그래서 이때 다 이제 체조 중심이었어. 예, 정식 과목으로는 체조였다. 관립 외국어학교도 체조가 관립 외국어학교는 이제 목적이 이제 외국인 상대하는 거고 체조가 정식 과목으로는 채택되지는 않았고 서구 스포츠가 특히 많이 소개됐다. 외국어 학교니까. 그 다음에 허치슨, 헬리팩스, 터너, 미국의 질레트, 프랑스, 영국과 이제 프랑스, 미국 이런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뭐냐 기독교가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파해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최초의 운동회가 실시된 것도 외국어 학교였다. 다양한 육상 종목 실천. 그래서 체조나 육상 기구 없이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근대체육 정립기입니다. 정립기. 정립하면 이제 유학병이 중심이고 유희, 학교체조, 그다음 병식체조인데 이 학교체조는 스웨덴 체조라고도 합니다. 학교체조는 스웨덴 체조라고 한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굴욕적인 조약이죠. 외교권 박탈당하고 일본이 학교체육을 병식체조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인 양성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운동회를 통해 가지고 특히 연합하는 이유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거지. 힘을 일깨우는 거죠. 정신 차려라. 계속 일본의 어떤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예, 세상에 이제 일본 중심으로 가니까 애국심, 민족주의 되찾아야 된다.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유학병 생각하면 돼. 유학병. 그리고 이제 고등과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고등으로 명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과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보통 병식인데 병식 대신에 학교체제, 스웨덴 체제를 해도 된다. 유학병, 병식 대신에 학교체조, 스웨덴 체조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는 이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가 한 거니까
보면은 이제 대성학교에서 국권회복 일환으로 도산 안창호가 설립을 했습니다. 운동에는 애국 계몽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도사 문제로 나왔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대식 조련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제 이승훈 선생이 설립했는데 역시 체육 강조하고 군사훈련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일본에게 이제 외교권까지 박탈당했으니까 거의 뭐 군사적인 형태로 이게 훈련을 했겠지. 예. 군인들 양성해가지고 저기 뭐냐 국가 독립을 위한 어떤 노력들 했겠죠. 그래서 안창호니까 안쪽에 창호지 바르고 있어요. 집이 초가집에다가 문이 이제 이 창호지가 다 뜯겼어. 안쪽에 창호지 바르고 있는데 대성하고 싶다 하는데 대성할 수 있겠어요? 집 안쪽에 지금 초가집에서 다 뜯어져 가지고 창호지 발려 가지고 이거 창호지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안쪽에 대성하고 싶다 하는데 옆에서 이번 생에서는 오산이야. 이번 생에는 안 돼. 이승에서는 오산이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2009년도 처음에 강의할 때 10년대 저기 장성배기 뒤쪽에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반지하 50년 된 주택에 2009년도 10년대 1020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기 레미안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아파트는 얼마예요? 아닌가? 그 사장님이 이번 생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번 생에는 못 삽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1020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이번 생에는 안 돼요. 어려워요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번 생은 오산이다. 이승 오산. 그 다음에 운동회 개최. 이거 시험에 나왔죠. 운동회.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다소 이설이 있으나 화류회가 최초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영어학교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꽃화자 이게 버들류자 뭔가 벚꽃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영국인 이제 교사 허치슨의 진행으로 했고 그다음 육상 중심으로 처음에는 했다. 그리고 뭐 줄다리기 등등 했고요.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서 연합 운동들은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운동회 갔는데 허치슨이죠. 허치고 있다 선생님이. 허치는 선생님 화가 나겠지. 화가 나실 거야. 허쳤으니까 쪽팔리잖아요. 화류회입니다. 학자 이름이 꼭 나옵니다. 학자 이름. 그다음 운동회 개최의 의미 해서 초창기 운동회는 대부분 육상이었고 육상이었다. 고대 올림픽도 처음에는 육상이었고 달리기, 스타디온 이런 거. 근대 올림픽도 육상 위주. 줄다리기도 있었고 줄다리기 하이라이트였으니까. 근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 왜 그럴까? 큰 준비물이 필요 없고 훈련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그쵸?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겠지. 줄다리기는 땡기면 되니까. 줄다리기 나올 수 있겠는데? 줄다리기. 삭전, 뭐, 갈전. 줄다리기. 조리지희. 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당시에, 양반들은 뛰진 않았어요. 줄을 섭시오. 양반이 뛰냐? 쪽팔린다. 네가 양반이 뛰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방정 맞은 달림질을 치라니요. 처녀들의 치마석을 엿보는 수작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여자 보고 뛰라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는 태극기를 이제 올리게 했고 운동 경기 후 명사대 연설을 통해서 애국 계몽의 정신을 새겼다. 그러니까 허치스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태극기까지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겠죠. 모이는 명분을 만들어야지. 사실 이분은 목적이 복음 전파야. 근데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겠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줄건 주고 이렇게 태극기 해서 국민들 한국 사람을 또 뭉치게 또 만들면서 또 복음 전파도 하려면 더 이제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원하는 따로 있는, 이분은 이제 복음 전파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국가적 의례 중 하나로 실시되었고, 개화기의 운동에는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과 연설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회는 점점 이제 뭐 영국의 퍼블릭 스쿨, 이튼, 뭐 해로우,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럭비 학교, 럭비 스쿨, 점점 대학 경기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학급 대학, 마을 대학 이런 게 이제 협응력, 단체전 위주였기 때문에 똘똘 뭉치겠다. 그래서 운동회 이제 성격과 기능이 각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성격에 따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오세요. 우리 뭐 운동회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학교에서만 학교에 뭐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마을 전체 축제입니다. 하고 다 모여가지고 단체전 하죠. 단체전 하니까 청팀, 백팀 해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다른 마을하고 시합 붙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똘똘 뭉치죠. 저쪽 마을하고 우리 이 마을 이렇게 시합 붙으면. 그다음 민족주의 운동을 갖고 애국심 결국은 이제 저쪽 마을하고 시합이래 해가지고 붙고 난 다음에 마지막엔 태극기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육상, 뭐 저기 줄다리기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합을 붙으려면 그 운동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저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고 연습을 해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배우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또 운동회 끝나고 계속 많이 하죠. 그 종목을 한번 익혔으니까 그럼 또 다음 대회 준비하면서 그렇게 스포츠 사회화 운동 사회 전체에 전파가 되는 거죠. 사회 전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단체 결성해서 운동회 하나하나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이 엄청나게 이게 큰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선교사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저기 뭐냐 저기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그 대사관을 함부로 못하죠. 그 나라 자체가 만약에 영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그 우리나라가 함부로 했다가는 그 영국과 전쟁이거든요. 영국과 전쟁이잖아. 그래서 함부로 대사관은 못하는 거죠. 대사관으로 도망가도 탈북민들이 대사관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막 북한 사람들이 막 저기 공안이 이제 출동 못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제 이 선교사들이 허치슨이 이제 운영하는 이 운동회에 딱 참여만 하면은 마음대로 그 속에서는 이제 일본의 어떤 감시가 덜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활동에 이제 일본 이제 어떤 뭐 무장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간섭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회 이런 거 모여가지고 우리 신체 단련 운동회 많이 하자. 그리고 운동 끝나고 또 이제 민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체육구락부가 일단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대한체육구락부. 그래서 설립자는 현양운입니다. 현양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체육에 강하고 최초입니다. 최초. 그리고 축구를 최초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최초의 체육단체면서 또 축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축구 최초입니다. 현양운. 대한체육구락부 같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한체육구락부 그러니까 초췌한 모습이다 또는 초췌한 모습이다. 축구를 하는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인다. 아니면 최초니까 초췌한 모습이다. 현양호니까 현모양처가 한 체구 한해 해서 대한체육구락부 한체구 이렇게 한 체구 안에 현모양처가 초췌해 보인다. 축구하는 모습이. 그래서 최초 대한체육구락부. 이게 구락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부가 있고 운동부 또는 체육부가 있고 체육회가 있는 이 명칭이 다 달라.
그래서 구락부는 딱 두 개. 이 구락부 두 개를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구락부 두 개입니다. 클럽이 다른 의미죠. 대한체육구락부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체육구락부 권서연입니다. 권서연. 사회 진화론적 자각론 해가지고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신체가 더 강해야 이 사회가 진화되는 것이다. 약한 건 죽어야 된다. 양육강식이거든요. 사회 진화론은 게 진화론은 이 자연이 진화를 할 때 더 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자연적으로 도태돼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사회가 점점 발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민족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는 관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서연이거든요. 거기 서봐. 사회 진화론 사진 찍어보자. 거기 서봐. 사진 찍어보자. 대동단결. 거기서 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대동단결하죠. 똑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권서연.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황성 기독교 청년의 운동부가 엄청 중요합니다. 황성이 옛날 서울이거든요. 황제가 있는 성 서울. 그래서 서울 YMCA 체육부라고 지도사에 서울 YMCA 체육부라고도 한번 나왔고 또 지도사에 그냥 황성 YMCA인가 한번 나왔어요. 그냥 운동부 빼고. 근데 글 읽어보면 운동부 결성이 또 따로 있어요. 운동부 결성했다. 이 기독교 단체가 따로 있고 운동부 결성을 한 시기가 요겁니다. 1906년 이제 4월 11일 운동부 결성이야. 이 기독교 단체 자체가 생긴 게 아니라 운동부가 결성된 게 요거니까 기독교 단체가 따로 있고 그 속에 운동부 결성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운동부까지 써줘야 됩니다. 운동부까지 써줘야 돼. 지도사 문제는 임용의 다방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사는 그냥 이게 엄격하지가 않아. 지도사는 그리고 오답 수정도 많이 해요. 거기는 문제 잘못 출제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파, 애국 정신 고치, 그 다음에 청년의 체질 강화, 근대 스포츠 보급 등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고 뭐 야구 등등 해가지고 중요하죠. 그래서 황재성 지금 수염, 황재성 누구 지금 모방한데 누구더라? S1S 몰라. 노래 좀 끈적하게 노래 잘 부르는 노래 있는데 지금 뭐 따라 하나 봐. 스미스 어놀리 스미스. 그래서 수염 나 있으니까 질레트로 깎아 털어라. 황재성 황재성. 그 다음 대한국민체육회가 있어요. 노백린 병식체조 비읍 해가지고 병식체조 중심으로 하는 걸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병식체조로 학교를 다 이제 병식으로 지금 일관시켰죠. 일본이 병식체조 중심으로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체육개모 운동을 위한 강력한 국가 건설을 하자. 그래서 노비 백성을 생각하는 결국 노비 백성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되잖아요. 근대에 오면은 조선시대 노비 백성이 결국은 이 근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체육회 이렇게 됩니다. 구락부는 두 개다. 구락부는 대한체육구락부와 대동체육구락부. 구락부 두 개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종목이. 종목은 무조건 제일 중요해. 종목은. 그래서 근대 스포츠 도입에서 1890년 교육과정에 체육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스포츠가 다양하게 도입이 됐는데 축구 무조건 중요하죠. 축구. 그래서 이제 구남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근대 스포츠 중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축구를 한국에 전파한 것은 1882년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구남. 야, 영국은 진짜 세네요. 이때 군함 만들어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래서 플라잉 호스 승무원들이 였습니다. 플라잉 호스.
그러니까 얘들은 이 배 안에서도 축구하고 놀았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 즐기면서. 그 얼마나 신체가 단련이 됐겠어. 1890년 완리 외국어 학교 교사들에서 축구가 도입되었다. 다른 의견은. 근데 이제 이 플라잉 호스. 그래서 1897년 외국어 학교 출신 통역관들이 최초의 축구팀 대한축구구락부 또는 대한축구구락부가 조직이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의 효시였다. 그래서 최초의 축구 경기를 기록된 건 1899년 삼성 동소문 밖 삼산평에서 황성교육의 청년회 5성학교 경기며 이렇게 대한체육구락부 팀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 현양훈 등에 의한. 그래서 영국 군함에서 축구공이 이제 플라잉 호스잖아요. 축구공이 날아가니까 호스에다가 공을 묶어가지고 축구 찼다는 거지. 플라잉 F 풋 축구 플라잉 호스 축구공 날아가니까 호스로 묶어가지고 안에서 찼다는 거지. 공 날아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체조는 나왔다. 깊게 체조 종목도 쓰는 것도 답이었지만 이제 도입된 시기가 한성 사범학교 설치령 요렇게 해서 사범학교 초등 교원 양성하는 곳에 체조를 필수로 그래서 뭐 도수 병식 기계 등등 있었고 육군 연성학교에서도 강사 초빙해가지고 노백린 그 다음에 육상 또 출제가 됐다. 허치슨하고 같이 화류 얘기하면서 육상 중심이었다. 그 다음 승마가 안 나왔죠. 승마가 일단 승마는 1896년 6월 10일 승마 자체는 말타기 이런 것들은 삼국시대도 쭉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근대 와가지고 친어 기병대 해서 아마 왕 친위대겠죠. 왕 옆에서 기병대 왕 옆에서 이 말 타면서 호위하는 뭐 그렇겠죠. 이 단어가 친어 검색이 안 되더라고. 친어 기병대가 친어 기병대가 그래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병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기병이거든요. 기병은 그래서 뭐 말을 탈 수도 있고 코끼리를 탈 수도 있고 낙타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다 기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타면은 뭐 기마병이라고 하거든요. 기마병 말을 타면은 그래서 1908년 무도기계체육부에서 승마를 시작했다. 승마 친어 기병대. 기병 나오면 좀 알겠죠. 기병 기사 이렇게 기억이 날 것 같아. 그 다음 수영 중요하죠. 수영. 그래서 무관학교에서 이제 무관학교는 뭐냐 초급 무관 양성을 위해 설치된 근대적 교육기관이고 칙령해서 무관학교 칙령에 의해서 칙령이라는 건 그 임금의 명령이거든. 임금의 명령. 칙령은 다스릴 칙자의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이 칙령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도입이 기록된 1898년 5월 14일 무관학교 칙령에 의해서 수용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제 군인이 이제 수영 물속에 들어가서 무관성, 무중력을 느낀다는 거죠. 무중력을 느끼면서 무관성, 삼킨 물을 칙칙 뱉는다. 딱 칙칙 빼고 있죠 지금. 무관학교 칙령 딱 생각하면 칙령. 그래서 체조는 이게 나왔어요. 이걸 쓰라고 나왔어. 법령을 쓰라고 나왔거든. 체조는 무관학교 칙령을 답으로 써야 돼. 그 체조는 그만큼 깊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수영? 무관성 음파 칙칙칙칙 이렇게 기억나야 됩니다. 무관학교 쓰고 나왔다 하고 좋아하면 안 돼요. 무관학교 나오기 전에 칙 하고 딱 무중력 느끼고 칙 딱 수영할 때마다 생각해요. 수영 무관학교 칙령
수영할 때마다 무관학교 무중력 느끼면서 칙 딱 기억해야 돼. 수영은 나올만 하잖아요. 수영은 나올만. 그 다음에 야구 나올만 하죠. 야구 엄청 많이 하니까. 야구야 씨. 야자가 무슨 야자입니까? 들야자입니다. 들야자. 내야수 외야수 그러죠. 안쪽들 바깥쪽들 해가지고 그래서 1905년에 질레트가 도입했다. 그래서 미국인 질레트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회원들에게 서울 YMCA죠. 서울 YMCA 청년들에게 야구를 지도하는 것이 시초고, 그 당시에는 이제 7타 타구라는 명령을 이름을 썼다는 거지. 치는 걸로 생각해서 1902훈련은 마동산에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팀과 도고팀 간의 도고학교 팀 간의 시합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의 시합이네. 그래서 야구는 이제 질레트니까 야구 질레 디질레 배트 잘 휘둘러라. 그래서 질레트 디질레 배트 잘 휘둘러라. 근데 질레트가 이제 농구까지도 관여합니다. 농구. 근데 농구는 이제 바나트가 들어가요. 바나트. 그래서 바나트 반코트 농구 이건 시험에 나왔어. 야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레트 나오면 일단 야구가 될 확률이 크다. 질레트는 야구다. 질레. 그냥 농구가 나왔습니다. 농구는 이제 바나트가 간사로 치면서 이 바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구 아니면 농구인데 이러면서 틀린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알았어. 이 두 명이 동시에 나왔어요. 질레트, 바나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명만 알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야구 출제 안 된 거, 특히 야구, 뭐 축구 이런 거는 묶어가지고 단서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여러 명을 같이 최대한 갖고 답을 찾도록 해야 돼. 정구는요, 연식 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척구라고 하고요. 부드러운 거, 개화기 때는 부드러운 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경식 정구, 지금의 테니스를 말하는 딱딱한 공, 정구는 몰랑몰랑한 거거든요. 연식은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는 이제 일단 연식 정구, 부드러운 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비용이 싸. 쉽게 구할 수 있어. 훨씬 비용이 쌉니다. 연식 정구가. 그래서 정은 마당 정자입니다. 집안에 뜰을 얘기하는 거지. 정구는. 그래서 코트 테니스 해가지고 이제 이 집안에 야외 론 테니스처럼 마당 옆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또 척구라고도 하고요. 테니스는 미국인 초대 공사 푸트가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인 공사 푸트가 최초로 초대했다. 그래서 푸드트럭 푸트입니다. 푸드트럭에 그 햄버거 정크푸드 파는데 정직원 구함 정구. 그래서 연식 정구지 경식 정구가 아니다. 경식 정구가 오늘날 테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이거든요. 조선철도국에서 경식 정구를 오늘 같은 경식 정구를 도입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원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역 주변에 테니스 코트 만들었겠지. 예. 그래서 철도가 딱딱하잖아요. 경식은 딱딱할 경자입니다. 경유할 때 그 가격이 디젤 좀 가장 좀 기름 중에서 등급이 낮은 게 경유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야. 사이클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1906년 4월 육군 참의였던 권원식이라는 사람하고 일본 요시하카가 훈련해서 경기를 한 게 그 도입 시기가 맞물린다는 거지.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데 하여간 1906년에
권원식과 일본인의 어떤 시합이 최초였다는 거지. 권원식과 일본인. 그 다음에 1913년 쭉 해가지고 이 대회에서 조선 자전거 경기대회에서 엄복동이 1등한 경기, 최초로 1등한 경기가 이제 이게 사이클이다. 그래서 B가 영화 찍었죠. 뭐 무슨 왕 엄복동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전차왕인가? 자전거왕? 기억이 안 나네. 엄복동. 그 다음에 검도입니다. 이게 투기 종목의 검도 유도 씨름인데, 검도 유도는 조금 일본 성향이 강하지. 일본 성향. 그래서 1890년에 무관학교 경무청에서 경이 경계할 경입니다. 경계할 경이란 게 무가 이제 힘쓸 무고요. 관청청자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대한제국사의 경찰 업무를 관장했던 관청에서 격검 연습했고, 그 예전에는 순사라고 했죠. 순사 또는 순검, 순사. 검을 들고 다니는, 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칼 차고. 그래서 무관학교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격검이라는 명칭으로 일단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에서 격검이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검도는 격검. 뭐 칠격잔지 잘 모르겠네. 칠격잔지. 격투기 할 때 그 격자 같은데, 검으로. 격검이란 용어로 검도. 그다음 유도는 제가 볼 때 500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빨리 출제된다면. 근데 이제 우치다 료헤이에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걸 전파한 게 이희두와 윤치호의 주도로 무관학교의 무도기계체육부에서 유술이라는 정규과목.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정규교육에 도입됐다 해서, 만약에 우치다 료헤이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희두와 윤치호로 딱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희두와 윤치호. 그리고 박성필 중심대 육아권 구락부가 조직되면서 유도는 더 널리 확산했다. 유도 씨름 권투였나? 그다음 씨름은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경기인데, 지금과 같이 조금 체계적인 시합 형태를 만들어진 거, 지금 같은 체계적인 시합 형태를 만들어진 거는 개학기 때인데, 학부 주관 관사립 학교의 운동회에서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씨름씨름 알으면 뭘 타야 돼요? 씨름씨름 알으면 관사 가지고 운구차 탈 준비를 해야 된다. 관사립 학교 운동회 씨름씨름 앓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격은 육군 연성학교 해서, 연성이 갈련자에 이룰 성자 갈고 닦아서, 그래서 육군 연성학교니까 아까 뭐 무관학교 책령이 있었고 막 무관학교 있고 막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연성학교, 연속으로 사격 성공. 연속 사격 성공. 연성 시옷 사격 연속으로 사격 성공 그래서 연성학교는 뭐냐면 이제 높은 관직, 이미 이제 소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영관급, 소령급 장교를 교육하는 사람, 이미 높은 수준이죠. 이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훈련이다. 사격입니다. 사격. 그래서 이미 군인된 사람들이 총을 많이 쏘겠지. 이미 군인된 사람들이 실제로 총을 많이 쏘겠죠. 연성학교. 그 다음에 조정은 찾기 어려운데 보트에 대한 기록이 있고, 휘문고 학생들 요구사항이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 조정. 그래서 조정할 때 물을 휘졌죠. 휘문고에서 했다는 거지. 휘졌다. 물을 휘졌다. 쉬었다 하겠습니다.